안녕하세요. 오시아드의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금의 냄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가공하다 보면은 냄새들이 납니다. 근데 그 냄새들이 도대체 왜 생기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금이 구성 물질을 보면은 Cl 이렇게 돼 있죠. NaCl. 그래서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에는 NaCl가 있는 게 아니고 CaCl2, Mg, Cl2, KCl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은 열을 받게 되면은 이제 열을 가하게 되죠. 열을 가하게 되면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운 소금을 만든다든가 구운 소금이나 볶은 소금을 만들거나 뭐 죽염을 만들 경우 쉽게 말하면 열을 가하게 되죠. 이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소금에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뭐가 변하냐? 여기 보면 이게 NA가 양이온, CL이 음이온, CA가 양이온, CL2가 음이온, MG가 양이온, CL2 음이온이 있는데 이 음이온 중에 이 CL이라는 이온이 열을 가하게 되면은 공기 중으로 기체화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뭐가 채우나? 산소가 채우게 됩니다. 그럼 이 CL이 뭐죠? 염소 가스가 되는 거죠. 독일 분들이 2차 대전 때 화학 실험을 했던 염소 가스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마시게 되면 위독한 가스니까 몸에 상당히 해롭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굽는 거 볶고 죽여 만들 때는 특수하게 이 가스 배출 장치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가정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소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구운 소금이나 볶은 소금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배출 장치를 안 해놓고 만들면은 이 가스가 그대로 사람 몸에 흡입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가스가 이런 가스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집에서 함부로 이런 구운 소금이나 볶은 소금 이런 걸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가면은 구운 소금, 구운 거, 볶은 거 이런 소금이 참 많이 있죠. 이거 사 드시면 돼요. 집에서 이 천일염이나 이런 소금을 믿지 못하니까 이거 뭐 굽거나 볶아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스가 나온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스가 바로 CL, 염소가스가 나옵니다. 이 염소가스는 상당히 유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배출을 시켜서 공기중으로 날려보낸 다음에 남은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을 가해서 구운 소금 이런 걸 만들 경우에는 만들게 되면 아까 했지만 예를 들면은 MgCl2 염화 마그네슘이죠. 이게 MgO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CL2는 날아갔고 그 자리에 산소가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마그네슘 성분이 상당히 좀 순해지고 습기를 빨아당기는 능력도 이제 저하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굽는 공장이나 볶는 기름 공장에 가보면 큰 굴뚝에서 그래서 이런 가스를 배출하는 장치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해서 제거된 소금을 먹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염소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이 되면은 근데 그렇다고 뭐 소금에 있는 이 가스가 전부 다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NaCl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습니다. 열을 가해도 이게 소금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일부 미네랄 중에 있는 CL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날아가는 것을 불가합니다. 소금은 그대로 열을 가해도 NaCl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죽염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염을 이 병에 들어있는 걸 뜯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가 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걀, 썩은 냄새 같은 게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마늘 냄새가 난다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건 달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 달걀 썩은 냄새는 어디서 올까요? 뭐가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이 죽염이라는 거 만드는 걸 보면은 뭐 간단하잖아요. 이런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8번을 굽고 마지막에 이 죽염 이걸 갖다가 송진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고온에서 녹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별로 첨가되는 게 없어요. 첨가되는 거는 앞에서 소금을 굽는 과정에서 들어간 대나무하고, 대나무도 이거 다 재라고 해서 다 털어서 내버립니다. 그죠? 다 털어내버린 다음에 어떤 죽염 덩어리하고 송진가루가 일부 들어갑니다. 송진가루는 왜 넣죠? 이따 첨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1000도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송진가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내서 온도를 올리기 위한 용도로 이 송진가루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1000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소금에는 NaCl만 있는 게 아니고 Mg, SO4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CaSO4도 이런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SO4가 뭡니까? 황산 이온이죠. 황의 성분을 가진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미네랄 중에. 근데 이 SO4가 황이온 하나에 산수이온 4개가 붙어있는 이 SO4라는 이온이 소금 중에는 들어있습니다. 이게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건 열을 가하게 되면 SO2나 SO3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이산화황 내지는 삼산화황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이산화황의 냄새가 달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죽염의 냄새의 근원은 이 SO4라는 이온이 쪼개지면서 만들어진 SO2라는 이온에 의해서 나는 거라는 거죠. 이 냄새가. 그러니까 죽염을 제조 과정에서 대나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 소금에 들어있던 미네랄 중에 아까 했지만은 NaCl도 있지만 MgSO4, 아까 했던 MgCl2도 있고 염화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황산기를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이 있는데 이게 1000도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쪼개지면서 SO2나 SO3로 만들어질 때 이 SO2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바로 달걀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는 게 바로 죽염의 냄새라고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산소 있죠. 산소는 O로 표현됩니다. O가 있고 O2가 있고 O3가 있습니다. 대충 우리 산소 분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분자 이렇게 돼 있죠. O3가 되면 오존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바로 살균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존 살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이게 뭐니 인체 몸에 들어가면 해롭고 공기 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했지만 SO4라는 상당히 안정적인 물질이 SO2가 되거나 SO3가 됐을 때는 다른 형태나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게 어떤 물질이다라는 걸 알 수가 대충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소금에는 NaCl도 있고 Mg는 MgCl2가 있고 MgSO4가 있고 CaCl2가 있고 CaSO4가 있고 KCl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보면. 근데 아까 했지만 이 Cl2라는 거는 열을 가하게 되면 뭐가 되죠? 염소가스가 나온다. Cl 가스가 나와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건 빨리 날아가서 없어지면은 아주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MgSO4, 이 SO4 같은 경우는 요거는 낮은 온도에서도 날아갑니다. 이거는 낮은 온도에서도 Cl2가 돼가지고 날아가니까 굽는 소금 만드는 정도 수준이 돼도 얘는 날아가죠. 얘는 1000도 정도까지 왔을 때 쪼개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연 만들 때 이것들이 쪼개지면서 냄새가 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MgSO4나 CaSO4의 SO4가 열을 받게 되면 아까처럼 SO2나 SO3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냄새의 원인은 여기서 오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금에는 이 이외에도 수많은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천일염의 미네랄이 적다고 해도 그래도 들어있는 거죠. 죽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미네랄들이 열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나 압력을 가했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이건데 많은 죽염이나 소금 제조업자들이 이런 원리를 몰라요. 우리가 소금 구울 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소금이 해롭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늘 썩은 냄새가 나는 이게 황성분이 많기 때문에 몸에 됐다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나오고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왜 사람들이 구운 소금을 만들고 이런 걸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했지만은 MG 같은 마그네슘 성분은 습기를 빨아당기는 능력이 대단히 높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묻는 하마 이런 것들도 얘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MgCl2가 MgO로 바뀌어 Cl 이게 날아가게 되면은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저하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기가 참 쉬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열을 가해서 구운 소금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됐던 거죠. 굽게 되면 또 그 자체 가지고 수분도 적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구운 소금을 만들게 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해가 하면 그래서 이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가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기존의 소금이 이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죠. 예를 들면 이 CL이라는 건 NaCl도 들어있죠. 그죠? NaCl도 들어있죠. 그럼 이 소금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되는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O냐, O2냐, O3냐에 따라서 어떤 입장에서 있냐 같은 산소인데 하는 역할이나 행동이나 결과는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결합해 있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내용물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드시면서 소금의 냄새가 왜 생기고 소금에서 가스가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천일염이 갖고 있는 어떤 갯냄새 같은 경우는 아까지만 뻘의 냄새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약간의 미세조류나 미역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아까 죽염의 냄새는 이 SO4가 SO2나 SO3를 쪼개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염 같은 경우는 이 냄새를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아마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금도 간단한 것 같지만 왜 조상들이 이렇게 구운 소금을 만들려고 했는지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는가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금의 냄새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